나는 수현,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지점장이다. 늘 정장을 단정히 입고 구두의 광택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진 나는 고객 앞에서 언제나 우아하고 흔들림 없는 이미지를 지켜왔다. 나이는 38. 하지만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매끄러운 곡선을 지닌 채 고급스러운 화장과 진주 귀걸이로 기품을 더한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내 미소를 차갑다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매혹은 눈빛에서 온다는 것을. 그가 처음 나타난 건 몇 달 전이었다. 이름은 준호, 27의 젊은 투자자였다. 늘 맞춤 슈트에 반듯한 머리, 어깨는 넓고 걸음걸이마저 묵직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만 안에 무언가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 묘한 울림이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VIP 고객일 뿐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차분한 눈빛은 나를 흔들었다. 어느 날 오후, 햇볕이 창가 유리에 반사되어 은행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인 시간. 그는 창구 업무를 마친 뒤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짧았으나 분명 무언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작은 장난기가 고개를 들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제안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나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업무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어때요? 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금세 부드럽게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가 숨어 있었다. 카페는 신사동 골목에 숨은 듯 자리한 작은 곳이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나는 검은색 블라우스에 몸에 맞는 연회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손목에는 야은은 팔찌가 반짝였고 구두 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경쾌한 소리가 났다. 그는 나보다 훨씬 편안한 태도였지만 그의 손가락이 커피잔을 감쌀 때마다 힘줄이 드러나는 모습이 내 시선을 잡아 끌었다. 그가 투자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거의 듣지 못했다. 대신 그가 손목시계를 고쳐 차는 사소한 동작, 테이블 위에 손가락이 닿는 가벼운 마찰음, 그리고 내 쪽으로 기울어오는 순간마다 풍기는 미묘한 향기에 더 몰입했다. 내 심장은 서서히 빨라지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잔을 내려놓고 그의 팔에 손끝을 스쳤다.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온기는 오래도록 남았다. 준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으나 눈가에 스치는 미소가 모든 대답 같았다. 그건 우리가 같은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날 이후 그는 은행을 찾을 때마다 눈길을 먼저 주었다.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는 늘 정중했지만 그 짧은 교차의 순간에만 우리는 서로를 시험하고 있었다. 눈빛이 오래 머무르면 내 손끝이 떨렸고 그가 서류를 건넬 때 살짝 스치는 손길마저도 은밀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한 발 더 나아가기로 했다. 오늘은 제가 퇴근 후에 시간이 있어요. 혹시 잠시 산책하실래요? 그의 대답은 망설임 없는 미소였다. 강남거리는 저녁 무렵 붉은 노을과 네온 불빛이 뒤섞이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구두 굽이 보도블록을 두드리는 소리, 그의 발걸음이 내 옆을 일정하게 맞추는 리듬. 그 단순한 것들이 나를 더 긴장시켰다. 우리는 한강 다리 근처까지 걸었고 강물 위로 불빛이 길게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준호가 바람에 흩날리는 내 머리칼을 잠시 고쳐주었다. 아주 짧은 동작이었지만 그 순간의 숨결과 손끝의 무게는 내 피부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서 어떤 선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내 몸은 뜨거웠다. 나는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잘 알았으니까. 며칠 뒤, 은행 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묘하게 느껴졌다. 준호가 들어오는 순간,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향했다. 깔끔한 네이비색 슈트, 반듯한 넥타이,
그리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흔들리는 가죽 구두의 은은한 광택. 그는 서류를 건네며 가볍게 웃었고 그 짧은 눈빛의 교환만으로도 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날은 일부러 진주색 블라우스를 선택했다. 얇은 실크 소재가 빛에 따라 은은하게 반짝였고 허리에 매듭진 벨트가 몸매 곡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떨어졌다. 작은 귀걸이가 흔들릴 때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멈추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업무를 마친 후 나는 대담하게 물었다. 오늘 저녁은 괜찮으세요? 그의 눈가가 미묘하게 흔들리더니 금세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퇴근 시간이 지난 후 신촌의 한 작은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유리창 너머로 네온 사인이 번지고 골목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카페 내부는 따뜻한 노란 빛으로 가득했고 잔잔한 재즈가 흐르고 있었다. 준호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투자, 주식, 그리고 세계 경제의 흐름. 하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보다는 손동작, 시계줄을 고쳐 차는 모습, 그리고 커피잔을 드는 순간 손등에 드러난 힘줄에만 집중했다.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살짝 몸을 기울였다. 내 향수향이 공기 속으로 번졌고 준호가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내 목선에서 천천히 올라와 눈과 마주쳤다. 그 눈빛엔 숨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장난스럽게 머리칼을 넘기며 말했다. 준호 씨는 늘 차분하시네요. 아무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웃더니 낮게 대답했다. 아니요, 흔들리기도 합니다. 단지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그 짧은 대화가 우리 사이의 긴장을 더 짙게 만들었다. 마치 겉으론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조용히 끓고 있는 듯한 순간이었다. 카페를 나왔을 때 거리는 이미 한산해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늦여름의 바람이 내 치마 끝자락을 스치며 흔들었다. 걷는 내내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발걸음을 맞추고 가끔 스치는 손끝이 모든 대화를 대신했다. 한강 다리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머리칼이 얼굴을 가리자 그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고쳐주었다. 그 순간 나는 몸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 손이 그의 손등 위로 살며시 얹혔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 심장이 2배는 빨라지는 듯한 떨림.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전혀 평소와 같지 않았다. 구두 굽소리가 한 걸음마다 더 크게 울렸고 거리의 불빛마저 흐릿하게 번졌다. 머릿속엔 준호의 눈빛과 손길만 맴돌았다. 나는 속으로 확신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며칠 동안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냈다. 은행 안에서는 정중하고 차분하게 마치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연극이었다. 눈빛이 스치면 그 안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감추기란 불가능했다. 나는 그날 특별히 신경을 썼다. 아이보리빛 블라우스와 검은 펜슬 스커트, 그리고 붉은색 립스틱. 머리는 반묶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하고 은빛 귀걸이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작게 흔들렸다.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칠 때 스스로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달라져 있었다. 퇴근 후 우리는 약속한 듯 다시 만났다. 이번엔 홍대 인근의 한 조용한 바였다. 외관은 평범했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은은한 조명과 깊은 나무 향이 어우러져 은밀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준호는 검은색 셔츠에 재킷을 걸치고 나타났다. 단정하면서도 자유로움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대담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잔을 건네며 가볍게 말했다.
오늘은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지네요. 나는 미소 지으며 잔을 받았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끝에 살짝 닿는 순간 내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잔을 입술에 가져가며 붉은 립스틱 자국이 남는 걸 의식적으로 보여주자 그의 눈길이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 대화는 가벼웠다. 음악, 취미, 일상. 하지만 단어들 사이로 숨은 진짜 대화는 손끝, 눈빛, 그리고 서로에게 기울어지는 거리였다. 나는 그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에 깔린 긴장을 즐기고 싶었다. 혹시 이런 조용한 곳 자주 오세요?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젓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아니요. 오늘 같은 분위기는 당신과 처음입니다. 그 한마디는 술보다 더 강하게 나를 취하게 만들었다. 바깥의 소음은 점점 멀어지고 오직 그와 나만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듯했다. 술잔을 내려놓고 나는 무심한 듯 다리를 꼬았다. 실크 스타킹이 스칠 때 나는 작은 소리조차 은밀하게 들렸다. 그의 시선이 잠시 흔들린 것을 느끼며 속으로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바에서 나왔을 때 이미 밤 공기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네온사인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반짝이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지만 모든 침묵이 대화 같았다. 길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나는 멈춰 섰다. 그도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그의 숨결만이 가까이 들려왔다. 아주 가까운 거리, 단 한 걸음만 더 다가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은 순간. 하지만 나는 일부러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리고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는 놀란 듯 웃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가 이 긴장감을 오래 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여전히 그의 향기와 눈빛을 떠올렸다. 내 안에서 무언가 자꾸만 더 깊은 것을 원하고 있었다. 다음 만남이 오면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이 기다림이었다. 은행에서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서류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마다 스치는 눈빛 속에는 불꽃이 숨어 있었다. 이제는 그가 먼저 고개를 기울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 밤, 시간 있으세요? 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이태원의 한 고급 라운지에서 만났다. 은은한 조명과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공간, 창밖으로는 남산타워 불빛이 보였다. 나는 짙은 남색 원피스에 검은 하이힐을 신었고 귀에는 작고 반짝이는 다이아 귀걸이를 걸었다. 목에는 얇은 체인 목걸이가 빛에 반사되어 은근히 눈길을 끌었다. 준호는 늘 그렇듯 단정했지만 그날의 그는 달랐다. 차분하면서도 눈빛이 한층 깊어져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다. 오늘은 도망가지 않으실 거죠? 나는 장난스럽게 잔을 들며 대답했다. 그건 두고 봐야겠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리며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퍼졌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손길이 테이블 위에서 조심스럽게 닿았다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그의 손등 위로 내 손가락을 가볍게 스치자 그는 숨을 고르며 웃었다. 그 순간만으로도 모든 말이 필요 없었다. 라운지를 나선 우리는 남산을 향해 걸었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이 치맛자락을 흔들었다. 힐이 돌길에 부딪히며 나는 작은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그는 잠시 멈춰 내 어깨에 재킷을 걸쳐 주었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 따뜻한 배려 속에서 나는 오히려 더 떨렸다.
그의 손끝이 내 어깨를 스칠 때마다 숨이 막히는 듯했기 때문이다. 남산 전망대에 올랐을 때 서울의 불빛이 발 아래 끝없이 펼쳐졌다. 도시의 소음은 멀리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이 남은 듯한 공간. 나는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손이 내 손목 위에 겹쳐졌다. 수현 씨. 그 한마디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빛 속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갈망을 보았다. 우리는 가까워졌다. 아주 천천히, 숨결이 닿을 만큼.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 긴장을 더 오래 즐겼다. 아직은. 아니에요. 내가 속삭였다. 그는 짧게 웃었지만 눈빛은 뜨거웠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긴장감이 곧 폭발할 것을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방 안의 거울 속에서 나는 전혀 다른 여자가 되어 있었다. 욕망과 호기심, 그리고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 그리고 나는 알았다. 다음 만남에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날은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은행에서 고객을 맞이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오직 준호의 얼굴과 목소리만 맴돌았다. 짙은 갈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고 마치 오래된 시계의 태엽처럼 팽팽하게 감긴 마음이 언제 터질지 몰랐다. 그날 저녁 그는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우리 둘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주소가 적혀 있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마음은 이미 답을 정하고 있었다. 집에서 짙은 와인빛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어깨를 드러내는 절제된 디자인, 발목까지 오는 라인. 검은색 하이힐과 작은 클러치백, 그리고 은은한 향수가 오늘의 나를 완성시켰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은은한 조명이 나를 맞이했다. 공간은 고급스러웠지만 차갑지 않았다. 소파와 커튼, 책장 하나하나가 그의 성격을 닮아 깔끔하고 단정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하게 다가온 것은 그가 내게 다가오며 짓는 미묘한 미소였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기마저 무거운 전류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 클러치를 받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내 손목을 잡았다. 그 순간 내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지만 분명한 힘이 있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곧장 가슴까지 퍼져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속삭임처럼 말했다. 이제 멈추지 말아요. 그 후의 순간들은 느리면서도 강렬했다. 소파에 앉아 나란히 손끝을 얹고 가볍게 머리칼을 쓸어내리는 동작 하나에도 심장이 뛰었다. 그는 마치 오래된 비밀의 문을 하나하나 열듯 조심스럽지만 집요하게 나의 반응을 살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한밤의 공기 속에서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오직 우리의 숨결과 가슴 뛰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의 손끝이 내 목선과 어깨를 따라 흘러내릴 때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느낌을 받았다. 눈빛 하나, 숨결 하나마저 모든 것이 나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짧고 날카로운 벨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며 화면을 확인했다. 남편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떠 있었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준호의 눈빛도 미묘하게 흔들렸다. 방 안에 감돌던 열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켰고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 사이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화려한 도시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다. 돌아갈 수 없는 길.